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이제 우리 학원 그 문법 파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그 관계대명사 쭉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꽉 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공부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잊어먹으면 또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듣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만든 이유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좀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집에서도 또 복습도 가능해지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 지식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동영상이라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그런 이제 지식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동영상 자료로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이제 그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관계,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관계. A 문장하고 B 문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말이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거기에 이제 대명사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대명사 개념. 그냥 관계만 시켜주면은 접속사죠. A, N, B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고요. A, N, B. 뭐 A, or B 이런 건 이제 접속사죠. 접속사. 그렇죠?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의 역할도 하면서 관계 대명사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접속사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문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Here live, this is a house which he lives in. 자, this is the house라는 A 문장하고요. He lives in B 문장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렇죠? 위치를 썼습니다. 위치. 자, 밑에 이제 그 관계 대명사의 종류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선행사라고 해서 이 더 하우스가 이제 선행사라고 하는데요. 선행사라는 게 뭐냐면요. A에서 말한 거하고 B에서 말한 것을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 공통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앞문장에다가 배치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문장이 원래는 이 문장이죠. This is the house. 자, 이것은 집이다. He lives in the house. 자, 그는 그 집에 산다. 따로 말하면은 집이 두 번 들어가죠. The house, the house.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라는 게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했던 말도 하고 그러면 중원부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관계 대명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공통되는 것들을 굳이 한 문장으로 이제 만들어줄 때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먼저 써주고 the house를 써주고 뒤에서는 the house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여기서 이제 the house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해서 이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서로 공통되는 것을 없애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사라는 것은 공통되는 그 단어를 선행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뒤에서부터 우리가 보통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집이다. 그가 살고 있는 집. 그렇죠? 살고 있는 집.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하기 때문에 수식이 되는 말을 우리가 선행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자가 이제 앞선자잖아요. 앞선자. 그러니까 앞에 먼저 와 있는 관계 대명사 앞에 와 있는 말이라고 해서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앞문장에서 이제 뒷문장에서 수식을 받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선행사가 아니고 앞문장하고 뒷문장에 공통되는 부분을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선행사 하우스가 나오죠, 그렇죠? 하우스를 지우고 앞에 있는 하우스만 써줬기 때문에 선행사라는 것은 공통되는 그 단어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조건 앞에 와 있다고 해서 선행사가 아니에요. 그 선행사는 형태상으로는 이 관계 대명사 앞에 와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뒷문장에도 더 하우스라는 말이 해당되는 것처럼 서로 공통되는 그런 단어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행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뒷문장이 해석해주는 말, 수식해주는 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행사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서로 공통되는 말 그걸 이제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 the house 이거를 위치를 써가지고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전치사 in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말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고 있는 집, 그가 살고 있는 집 이러니까 살고 있는 live만 쓴단 말이에요. live, he lives 이렇게만 딱 써버려요. 전치사 in을 빼버립니다. 근데 이제 집어넣어야죠. 근데 보통 이제 전치사는 앞에 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이렇게 생뚱맞게 문장 끝에 오면은 왠지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근데 낯설게 느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치사 in을 앞으로 또 쓸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럼 이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in which가 되는 거죠. in which. in which.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틀리죠. 그렇죠? in which. in which, in which.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거죠. 전치사 in을 앞으로 빼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뒤에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in which를 이제 우리가 where로 또 바꿔 쓸 수도 있어요. where 관계부사 where.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 대명사는 아까 말한 대로 대명사 역할도 하고 관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데 관계 부사는 말 그대로 이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in which가 어디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which he lives in which he lives, where he lives.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니까 그가 살고 있는 집, 요 하우스라는 것을 대신 받아주는 말이죠. 그렇죠? 위치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직독직해는 앞에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은 집이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산다. 이런 식으로. 네, 직독시키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관계 대명사도 직독시키 할 때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직독시키가 조금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독시키를 하다 보면 이제 중원부원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죠. 이것은 집이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산다. 거기서. 거기라는 건 뭡니까? 그 집이죠. 그 집.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 그리고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 대명사라는 것은 더 하우스를 위치가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위치가 더 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This is the lady whom I met. 자, 이쪽은 lady, 여성이다. I met, 내가 만난 여성이다. 그래서 사람, 이제 더 lady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선행사가 이제 앞에 사람일 때 관계 대명사는 이제 who를 씁니다. who를 쓰는데 목적격일 때는 whom을 써요. who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목적격인지 뭔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알아요. 자, this is a lady 이렇게 한 문장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I met the lady 이렇게 되잖아요. 뒤에 문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the lady가 met의 meet의 과거예요. met의 목적어죠. 목적어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whom을 쓰는 겁니다. who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 대명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또 생략이 돼요. 그래서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lady I met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3번은 또 this is the boy네요. This is the boy who is helping me. 자, 이쪽은 소년인데 나를 도와준 소년이다. 왜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타나서 진행형이잖아요. 나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is is the boy 하고 the boy is helping me. 그러니까 this is the boy라는 문장하고 the boy is helping me 이 문장이 서로 합쳐진 거죠. 합쳐진 거. 그 공통어가 뭐예요? the boy하고 the boy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boy만 남겨놓고 뒤에 있는 boy는 who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대명사. 얘도 아까 대명사라고 했죠. 대명사. 그렇죠? 그래서도 I met a lady. the lady가 요 whom 역할을 하는 거예요. whom. 그래서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boy가 who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하고 who는 관계 대명사하고 비동사는 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this is the boy helping me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분사 구문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죠. 나를 도와주는 그 소년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요 whom하고 who도 목적격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자 2번 3번도 한번 직격직해로 한번 해볼까요?
This is a boy. 아니, this is a lady. 이쪽은 여성인데 나는 그리고 나는 그녀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넘어가면 되죠. 3번 This is a boy. 이쪽은 소년인데 그런데 그 소년은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This is a man. 이쪽은 사람인데 whom I live with. 뭐뭐와 살다 그런 얘기죠. 전치사 with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도 쉽게 말하면 요거죠. I live with the man. 나는 그 사람과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과 산다. 그래서 앞에 있는 the man하고 뒤에 있는 the man이 공통어기 때문에 앞에 있는 the man만 써주고 뒤에 있는 the man은 뺀 겁니다. 빼는 대신에 전치사 다음에 나오면 우리가 목적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전치사 다음에 나오면 우리 목적어라고 하죠. 영어가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을를에 해당해야만 목적어잖아요. 근데 영어는 자, live with라는 동사잖아요. 그리고 또 전치사로 끝났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로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who로 써도 돼요. who로 써도 되는데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with만 나오는 거죠. 맨 앞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직독직계로 하면은 This is the man. 자, 이쪽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그와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독직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 그냥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적인 틀이 뭡니까?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문법 체계를 그런 패러다임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지 직독직계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의 어떤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대명사가 who, which, that, what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뭐 I, my, me, my, myself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선행사가 이제 사람일 때 공통어가 사람일 때 앞문장하고 뒷문장의 공통어가 사람일 때 who를 쓰죠. who. 요거의 소유격은 who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은 whom이 되고요. 소유격은 이제 다음에 별도로 조금 더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소유격이 말이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람, 동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있을 때 동물 자체는 이제 우리가 사람처럼 이제 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물의 개념으로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하고 동물이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위치를 씁니다. 위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위치의 소유격이 who주, 똑같이 who주인데 of 위치로 쓰기도 해요. of which. of가 이제 그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f which, whose. 목적격은 똑같이 which. 그다음 요거는 이제 사람하고 사물하고 동물. 여기 이제 식물도 사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물론 식물도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움직이는 걸로 보기 때문에 사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식으로 구분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구분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하고 사물, 동물이 같이 있을 때는요 고민하지 말고 대을 쓰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동물 이렇게 이제 같이 있을 때 이제 위치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넓은 범위가 대시니까 사람만 있을 때 대을 써도 되고 사람하고 동물 이렇게 있을 때 대을 써도 되고 이제 굳이 이제 위치를 쓰고 싶다 하면 위치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고민될 때, 야, 이거 뭘 써야 되지? who를 써야 되나? 위치를 써야 되나? 그럴 때는요, 그냥 that을 쓰세요. 고민될 때는. 그래서 사물까지 같이 있을 때는 that을 쓴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있을 때, 개와 고양이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위치를 쓴다는 거고, 만약에 고민되면은 that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대신 이제 가장 범위가 크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쓸 수 있고, 사물도 쓸 수 있고, 동물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대시 되고 소유격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목적격은 그대로 돼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없는 것, 즉 what이라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what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즉 것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the thing which가 되는 거죠. the thing 뭐뭐 하는 것, the thing which. 그래서 선행사가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wha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격은 없고 목적격 what.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what 없고 what. 자, 한번 외워볼까요? who, whose, whom. 그죠? whom하고 who하고 이제 목적격 같이 써요. 그다음에 사람하고 동물, which, of which, which. 그다음에 사람하고 사물하고 동물, that을 쓴다 그랬죠. that, 없고 that. 그다음에 선에서 없을 때는 what, 없고 what. 이런 식으로 구구단처럼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반복의 결과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체계적으로 외워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걸 외워가지고 사람일 때 who, 또 사물일 때는 which,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게 되면은 조금 혼동이 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가장 큰 그 범위가 대시니까 고민될 때는 that을 많이 쓰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the thing which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thing이 이제 어떤 그 사물이 되는 거 사물, 그렇죠? 위치도 사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람, 동물 이렇게 있는 위치를 쓴다 그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위치도 사물에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that 용법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좀 지어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that을 쓰고 어떤 경우에 위치를 쓰는지 그게 좀 구분은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러프하게 사람하고 동물은 이제 위치를 쓰고, 근데 위치도 사실 요 사물일 때도 위치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건 굳이 이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구분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위치는 사물 쪽에 많이 써요. 사물 쪽에. 그리고 전치사가 오죠. 요거처럼 in which, 그렇죠? 이거 어떤 위치한 것처럼 사물에도 와요. 사물에도 위치. 이거 조금 구분이 조금 명확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위치하고 that하고 구분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 동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다 같이 쓴다. 위치돼 다 같이 쓴다. 근데 이제 that을 쓸 때가 있고 위치를 쓸 때가 있는데 사람, 사물, 동물 다 위치나 that을 쓴다. 근데
that만 쓰는 용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문장씩 외우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집인데 그가 살고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그렇죠? This is the house which 자, house가 사물이잖아요. which를 썼죠. 그렇죠?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He lives in. in을 꼭 써야 돼요. 이쪽은 여성이다. 내가 만난. This is the lady whom I met. This is the lady who I met. Who I met. 그렇죠? who하고 whom은 목적격에 그냥 생략한다 그랬죠? This is the lady I met.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고요. 자, 이건 소년이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 그렇죠? This is the boy who is helping me. This is the boy help me.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자, 이것도 아까 바꿔 쓴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이렇게 했죠? in을 이제 앞으로 넣어가지고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그래서 he lives. 거기까지만 해야죠. in이 앞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in 위치를 이제 where로 바꿔 쓰는 거예요.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He lives. 거기까지만 해야죠. He lives in 하면 안 되죠. He lives.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거기까지만 해야죠. 자, 이쪽은 사람이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This is the man whom I live with. Whom I live with. whom 대신에 who를 써도 된다 그랬죠. This is the man who I live with. 자, with를 앞으로 빼가지고요. This is the man with whom I live. I live까지 넣었어야죠. with 앞으로 뺐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with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with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생략되면 안 되겠죠. with whom I live with. 요즘에는 이 문법을 이렇게 가르쳐도 좀 이렇게 해가 갈수록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니까 뭔가 이렇게 딱 이거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언어 과학의 특성인데.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 who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나 동물 또 사물 다 같이 which나 that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which부터 한번 해볼게요. which, of which, which, that, of who, that. 자, that은 뒤에 소유격이 없어요. 전치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of which 이렇게 되지 of that 이렇게 안 써요. 그게 조금 which하고 that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what, of, what 이렇게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대명사의 개념 그리고 이제 선행사에 따른 관계대명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그 관계대명사를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서 강의를 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하고 that 요거를 조금 세분화시켜가지고 어떨 때 that을 쓰는지 that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that만 특별하게 쓰는 용법들이 있거든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that만 꼭 써야 돼요. 그때 위치를 쓰면 안 돼요. 여기서처럼 관계대명사 전치사가 나오면 위치를 쓰는데 전치사가 나오면은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용법이 조금 있어요. 그것만 조금 세부적으로 좀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외우면서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